네, 안녕하십니까. TBS 상임방송 용씨가 간다의 조용식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지난 5회 방송을 제가 하고 그때는 시험 방송을 했죠. 그래서 유튜브를 잠시 비워가지고 했는데 너무 무리했는 건 모르지만도 갑자기 뭐 두통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 아스피린을 먹고 이렇게 참았는데 저희 집 마루가 우리 집 개미다. 이놈이 안 하는 행동을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그리고 어젠가하면 제가 병원에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거 종합병원을 제가 들렸습니다. 갔더만 그 의사께서 그 대상포진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대상포진이라는 그 이야기는 내가 들어봐도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습니다. 그것도 해필이면은 제 눈썹 위에, 지금 요 위에 눈썹 위에 쪽에 대상포진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뭐 입원할 정도는 아니고 일단 약을 지어주기를 먹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뭐 얼굴이 퉁퉁 붓고 눈이 있고 뭐 이렇게 포진이 생기고 머리 쪽에 이렇게 뭐 이렇게 바늘로 쑤시는 것처럼 해가지고 거기서 진물이 막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벌써 이제 8일째 가까이 됐네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다가 약속대로 제가 영상을 또 이렇게 찍어야 되겠길래 모욕 제기하고, 근데 머리는 지금 한 달 정도 씻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찜찜하기는 찜찜한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일단 나서야 되는데. 그래서 이리 뭐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제 몰골로 뭉개진 몰골로 보냈더만 친구분들이 전부 다 또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래 하시길래 이 대신해서 영상을 통해서 또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카메라 앞에 서서 여러분을 또 뵙게 되어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방송이다 보니까 주제를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우연하게 그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뽑아가지고 김두관, 윤석열이 탄핵하라 이래가지고 보냈는데 제 아시는 분들이 댓글로 왜 그 상임방송에서 말이야 정치 논평을 하고 그러느냐고, 될 수 있으면 조 회장이 주특기인 소상공인이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다 하고 그렇게 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임방송이 상인들만을 위한 방송이 아니고 저희 이제 자체가 섹션이 이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뭐 이렇게 도시 재생, 또 상권 활성화 있는 부분도 쭉 있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이제 정치가 기반이 되다 보니까 또 제가 방송을 하게 되면 양념 삼아 그렇게 한번 보내려고 했는데 그 지적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제가 이제 상임방송 안에다가 그 계정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식이가 간다. 그래서 용식이가 간다 안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좀 심한 뭐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십사 하고 이제 지금 처음이니까 제가 나름대로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참 박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박력이 있는 사람인데 요 근래 들어서 참 몸이 쇠해져서 그런 건 모르지만 뭐 목소리를 착 깔고 뭐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톤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도 좀 나아지면 톤도 높아지고 또 이게 방송이 좀 재미있게 이렇게 흘러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방송에 패널로 나선 적이 제법 있었는데 그때는 좀 자연스럽게 좀 잘했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게 좀 힘들긴 힘듭니다. 그래서 패널이 있고 하면은 그냥 뭐 내가 질문하면은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대답해주고 하면 수월한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또 이렇게 뽑아가지고 대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 하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여쁘게 봐주시고 그냥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야 뭐 사실은 뭐 그 조회수가 저한테 중요하지. 뭐 구독과 좋아요 뭐 그거는 뭐 별실이 제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회만 해주시면은 그냥 감사하고 또 제 방송을 봐준 건 부분에도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첫 방송에 대해 소상공인이 국민이다라는 그런 주제로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많이 듣던 소리죠. 그 2년 전에 우리가 강화문에서 그 비를 맞으면서 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그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의해서 그 반대한다고 그렇게 우리 소상공인도 국민이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맞죠. 우리 국민 당연히 맞죠. 최고 중요한 국민입니다. 또 어찌 보면은 다 모두가 국민 중에 안 중요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 지역 경제라든가 나라 경제에 근간이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해진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벼랑 끝에 내몰려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또 우리 이웃의 가족들이 경제난으로 인해 가지고 또 생활고에 시달리 가지고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근래에 들어서 또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뭐 어떤 뭐 정치적으로나 어떤 그런 세상을 등지는 사람이 많은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대구에서 또 헬스클럽 운영하는 분이 굉장히 한 10개월 동안 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다가 그렇게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모두가 귀한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 너무 정치적으로 모든 걸 덮어버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 1년 동안 그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그 총장하고 싸운다고 맨날 텔레비만 틀면은 이상한 소리나 해서고 뭐 샀던데 물론 검찰개혁도 필요하고 공수처도 필요하고 뭐 하면은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풀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계속 방송에 내보내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제 알 만큼 다 알았습니다. 이게 뭐 꽁인가 진짜인가 뭐 참인가 거짓인가 다 알게 됐는데요. 검찰개혁은 필요하다 하면서 그게 특권층을 위한 그런 개혁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되어버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꿈을 다 깨병기지요. 이게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검찰개혁인지 안 그러면 뭐 살아있는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검찰개혁인지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다 꿈을 깼기 때문에 뭐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작년 한 10개월 동안 지금 그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한 1000명이 된답니다. 그 옛날에 세월호 사건 때 400 몇십 명 그 어린 목숨, 아까운 목숨을 다 잃고 했는데요. 안 아까운 목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지금 이게 국회가 지금 뭐 방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계속 정치 코로나 그런 오욕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보통 뭐 한 2,000명 정도 한 해에 뭐 자살을 한다는데요. 근데 그거는 자살하는 걸 갖다 우리가 애사로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뭐 막말로 뭐 깨구리가 뭐 차에 깔려 죽는 것처럼 이렇게 애사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홍남기 부총리는 뭐 텔레비에 나와갖고 아이고 뭐 경제 10대 강국 됐다고 뭐 흥분해서고 그 야군 지랄을 해서던데 그 나는 보면은 그 사람도 재생생인가 싶어서 아무리 그 공무이지만도 정말 좀 그 타이밍이 있다니까 이야기해야 될 타이밍 그 타이밍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치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부끄러운 오늘의 그 대한민국의 자아상입니다. 그 이러한 가운데서도 민주당과 정의당이 그 오직 노동자의 표심을 얻기 위함인가 모르지만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금 2번, 3번 죽이려는 그런 법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래하면서 그 국민의힘은 이해가 내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5인 미만 그 근로자 그 법안도 그 국민의힘에서 찬성했답니다. 뭐 전체가 뭐 당론은 아니지만 거기 소속된 위원이 그걸 뭐 찬성했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그 공론화가 좀 돼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입장을 좀 많이
듣고, 이렇게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그 법안을 좀 뭐 찬성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그 여당이 견제하고 감시하고 뭐 정부를 감시하고 해야 될 거는 야당이 옳은 구실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대통령 후보도 옳은 사람도 모두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 쪽팔린다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되지. 공짜로 어디 뭐 윤석열이 장관의 총장의 등을 타고 얄궂이 뭐 지지율 조금 올랐다고 깔짝거리서 하는데 그래 사다가는 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살살 되면 그거 뭐 얼마 안 있으면 그거 다 밝혀지겠습니까? 예? 지난 총선에는 어쨌습니까? 지난 총선도 그냥 아무도 꼽으면, 내일 꼽으면 다 되는 줄 알고 했는데, 결국은 뭐 우리 국민들이 그 속습니까? 예? 빙시 아닌 다음에 뭐안 속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우리 소상공인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 최성재 의원이 국민의힘에 뭐 들어가가지고 지금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혼자서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옛날에 우리 주위에서 조용식이가 국회 들어가서 참 잘하기도 한데, 나도 그나무를 거발이겠지.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국민의힘에 있는 그 의원들이 개개인의 능력을 보면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박식하고 많이 배우고 뭐, 캐릭 그 스펙도 좋고 또 하지만은 또 단체라는 게 개인적인 개인기로 갖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애로운 그런 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애로운 가운데서도 지금 법정단체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전국상인연합회가 있는데요. 그 외에 한국 외식어중앙회가 엄청나게 규모가 크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간변 소상공인 뭐 이런 들러리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왜 지금 남의 집 불구경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도 조직이 뭐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지, 또 청와대는 또 자영업 비서관이라는 직제를 주가지고 있는데, 그 비서관 그 많은 사람이고, 도저히 그 이해가 되질 않아요. 내가 그 비서관을 잘 압니다. 옛날부터 우리하고 같은 소속이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만 출시하면 되는 줄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골목 상권 지키게 한다고 온갖 그 쇼를 해놨다가 지금 그런 자리까지 갔으면은 자기가 할 일을 분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할 일을 하지 못하니까 나름대로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한노총하고 민노총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만도 많고 뭐 지탄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탄할 일은 아닙니다. 그 양반들도 그런 조직을 만들었을 때는 자기 봉급 타갖고 회비 내고 내갖고 머리띠 매고 그 추운 데서 말이야 투쟁하고 희생하고 하는 그게 회사일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 조직을 위해서 그 조직이 그러니까 공리정진을 위해서 투쟁하고 희생하고 해갖고 얻어낼 건 얻고 지금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무한 권력을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쟁취한 겁니다. 왜 우리 소상공인들은 못합니까?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만 잘 먹고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은 이웃집에 장사가 잘 되면 시샘이 나가고 그걸 아이고 참 제가 말로 하락하면은 제가 명식이 그래도 상인회장을 근 20년을 하면서 온갖 걸 다 받겠습니까? 아구찜 집 앞에서 보면 아구찜 파는데 오동동 가면요 아구찜 하는 옛날에 아기 다툼한다고 소문날 정도 아닙니까? 근데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이 안 돼가 있는데 무슨 조직이 그 되게 돼가 있으면 자기들이 거니까 폭리를 외칠 수 있습니까? 책임을 다해 업무를 다해 또 책무라는 게 있는데 권리와 의무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오직 그냥 바라기만 바라고 우리가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조당을 하려고 하면 뭉쳐야지요. 뭉치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인데 전부 다 앉아갖고 결국은 저거는 저거대로 또 정치권에 줄대기 하고 그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저번에도 우리가 그 총선 전에 그 연동형 비례대표 때문에 어디 공짜로 한석 얻을까 싶어서 소상공인 당을 만들어가 저도 그 참여해갖고 했습니다. 개식도 제가 하고 했는데, 개사도 제가 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 우리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오히려 왜 소상공인 당을 만들어갖고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야기하고, 그렇게 하는지, 뭐, 그래, 비판도 하고, 엄해도 하고, 나가 비난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양반들도 내가 소상공인이면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예? 그게 뭐가 하면, 그 인연과 노선이라는 게 진정놀이가 그만큼 겁나는 것 같습니다. 대깨면 욕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뭐, 내가 볼 때는 대깨면 나름대로의 대가리가 깨지도 문제라고, 우리는 대가리가 깨지도 소상공인이 돼야 되는데, 그래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야지요. 그럼 모래알 같은 조직이었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아닙니까? 결국은 뭐 깨집히고. 그래도 그나마 이제 최성재 의원이 국민의힘의 비례대표로 그래도 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혼자서 뭐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법과 제도 개선에는 아랑곳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지자체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기득권 유지에 뭐 혈안이 되어가 있으면서 그나마 이번에 소상공인연합회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소상공인연합회하고 뭐 이렇게 몇 군데서 그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좀 너무 늦었다는 감도 듭니다. 그리고 오늘의 위기를 타개하면서도 투쟁과 희생의 목소리는 고사하고 소상공인이 그러니까 복리정진을 위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조직이 리더십 부족하는 게고 협조와 협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다른 또 정치적인 목적이 뭐 다 있고 속셈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개인이 정치적인 지향하는 바가 다른 거는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직이라는 거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직이 이익을 위해서는 같이 인연과 노선을 떠나서 그런 구분을 하지 않고 힘을 합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못하는 게 정말 안타깝네요. 그 저번에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5인 미만 근로기준법 개정안 법안에 이어가지고 오늘 그 2시에 그 국회 법사위 법안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거는 옛날에 고 노회찬 그 의원께서 처음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 대형 재해 사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지금 다루고 있는 법안은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해갖고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금 그게 적용이 돼가지고 그 급격한 그 우리 최저임금 인상하고 그 코로나 사태에 맞고 있는 가운데 정말 끝없이 추락해가지고 표업이 줄을 잇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이 법이 통과되면 소상공인들이 잠재적으로 피해자가 아니고 범죄자로 만드는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막아내야 되고, 그렇게 또 우리가 법조항을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법안을 살펴보면요,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한 명이 사망하면 사업주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이하의 벌금이 차도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특성상 소상공인들은 그저 그냥 이 사람 하나 예를 들어 잘못해갖고 뭐 식당에서 그거 하다가 뭐 가스나 터지갖고 뭐 이래갖고 죽어보면 법을 뭐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뭐 어쩌겠습니까? 무슨 돈이 있어서 돈을 갖다가 뭐 몇 억씩 이렇게 내놔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금 이 법 자체가 만약에 벌금에 처한다 하면은 벌금을 못 내면 벌금도 징역입니다. 징역을 살아야 되는 벌금 대신에. 근데 그 사람이 뭐 수익에 따라서 뭐 벌금 그
3년, 한계가 3년입니다. 3년. 옛날에 벌금 항제법 뭐 사는 그것 때문에 3년을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이제 징역을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이 강제적으로 이런 법이 조항이 통과가 되면은 그 소상공인들의 지금 그 특성상 그저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내몰릴 것이면 인위적 강제조정, 구조조정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소상공인이 비율이 많다. 그래서 전에 이제 소상공인 단체들이 막 계속 떠들고 이러니까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최저임금 때문에 그랬죠. 그 반대를 하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그 네 번째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중이 많으니까 이거 강제 퇴출시켜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번에 제가 방송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럼 그 백수들 가게 그만두고 폐업하고 나면 그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갈 것이며 정부가 어떠한 대안과 대책이 마련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봤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되고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하면은 결국은 서울역 밑에 노숙자들이 바글바글 안 하겠습니까? 한강에서 빠져 죽는 사람, 뭐 차 안에서 가스 피하가 죽는 사람, 가족끼리 동반 자살하는 사람, 이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는지 또 내지는 현장에 가고 그 법안을 만들기 전에 많은 이야기를 공론화를 통해서 들어봤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이다, 자영업자, 잠재적 범죄자를 만들어 처벌하면 가게 폐업은 줄을 잇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뭐 사고 났다 하면 인생은 송두리째 뭐 앗아갈 수 있는 악법 중에 이제 악법이 이제 만들어지겠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그 리레이로 중대재해 처벌 법안을 절대 반대하는 그 분노와 울분에 찬 그런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법사위에 통과된다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나친 규제와 가행입법으로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자통수를 두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망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좀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월진데 정말 지금 애롭게 이게 지금 그 애로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정단체, 전국상인연합회나 한국외식조항회 같은 또 내지는 소상공인 들러리 관련 단체들이 지금 많습니다. 뭐 협동조합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사실은 그 회원들의 그러니까 복리 정진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어느 특정 정당에 소속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완날차고 그 사람들이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아주 그 이상한 단체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조용해라 하면 그냥 엎드려가고 일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갈 때입니다. 갈 때 누워가고 그냥 바람 불면 탁 먼저 누워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부 다 주디 참 자꾸 장가하고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제 소상공인연합회가 그래도 그 최성재 회장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나마 우리 소상공인들이 단결하고 단합해가지고 이 법안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말 투쟁을 많이 했지요. 그래도 투쟁을 해도 얻어낼 거는 다 얻어내고 협상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울모져 준다고 최소한을 얻을 수 있는 건 없는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 상인들은 손해볼 짓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어째서 이런 법과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당장 돈 100만 원, 200만 원 준다 그러니까 뭐가지 끌어놨고 많이 주니 작게 주니 대출 내준다 하면 그게 공짜인 줄 알고
새벽부터 줄로 서가고, 물론 뭐 오죽해서만 그러겠습니까만은, 이게 제대로 된 정신이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반은 문을 닫을 것 같습니다. 한 반 정도는. 이게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면은, 그래 해야 전부 정신 차릴 것 같던데, 참 그게 인위적으로 지금 강제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천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상공인연합회가 그동안 그 노력한 결과 소상공인기본법과 뭐 예를 들어 앞으로 향후 그 최성재 그 우리 의원이 그 소상공인 복지법을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여야에서 한 50몇 명이 같이 발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여를 해가지고 이게 또 통과가 되고 하면은 상당히 그 소상공인에 대한 그 복지가 향상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그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금 1222개에 그 달하는 의무 규정은 대기업 모두가 지키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소상공인들과 뭐 663만 정도 되는 그 중소기업이 언제든가 교도소 담벼락 옆에서 그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꼴입니다.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일하다가 재수 없이 뭐 사람이 한 사람이 죽었다. 물론 이제 뭐 심장마비로 죽었다든가 뭐 이런 거는 조금 다르겠죠. 그 제 경감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 뭐 어찌됐든 간에 사망사고가 일어나면은 물론 도덕적이나 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주가 책임을 따라야 되겠죠. 근데 사주 따라야 되지만 그래도 너무 이렇게 강력하게 법을 하면은 전부 다 뭐 범죄자가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예조항 없이 무조건적인 이런 그 강제 부반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집행하다 보면은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조그만 기업하는 사람들은 겁이 나서 못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 무너지겠죠. 그 지금도 규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 규제가 지금 아파트도 마찬가지,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규제만 하면 모든 게 다 될 줄 아는데 그게 안 그렇다 아닙니까? 그게 풍선 효과를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오갖고 뭐 방역 뭐 거래회사도 지하실에서 술 팔고 해가 또 들키갖고 또 그 벌금 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예? 교회에서는 또 뭐 저도 뭐 교회를 다니지만 또 헌금 때문에 그런 건 모르지만 또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의 성도들의 생명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개신교에서 나는 보니까 그것도 내 불만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노골적으로 볼 때. 예? 요즘은 그 집에서 그 뭡니까 온라인으로 앱을 보고, 예? 온라인으로 헌금 붙여주면 안 됩니까? 근데 이게 모든 게 너무 자본주의 국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모르지만 또 이게 너무 앞뒤도 없고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애매한 사람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자금의 처해진 위기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렇게 극복해야 하는 오늘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함께 한 목소리를 내고 또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다시 모아야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의 뭐 구독과 좋아요 뭐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뭐 안 하고도 해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다 보면 조회수도 늘고 또 널리 여러분들이 또 공유도 해주시고 그래서 조용식이가 어디든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에 계좌번호 또 밑에 한 명 걸어가지고 제가 용돈도 좀 해가지고 총알도 좀 장인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10몇 년을 신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은 이제 한국 상인 뉴스라고 인터넷 뉴스를 치면은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면은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종이신문, 그러니까 오프라인을 지금 하려고 했는데, 또 그것도 뭐 제가 재정상 지금 좀 애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조금 행편풀리 뭐, 지금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 추위에, 지금 그 강력한 추위가 이제 몰아오고 있다는데, 저같이 이렇게 뭐, 뒤숭 들다가 대상포진 있는 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그래서 코로나 독감에 유의하시고, 참 우리 이웃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도 몸 좀 낫고 나면 애로운 이웃을 위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잘했는가 못했는가 모르지만도 일단은 열심히 했습니다. 많이 봐주시고, 어찌되든 간에 홍보도 좀 해주시고, 공유도 해주시고, 앞으로 조용식이 좀 잘 봐주셔서 좋은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